신랑 처음에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어. 진짜 무서웠어. 한국 사람, 이런 사람을 알게 돼서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도 무섭지 않았냐? 그래도 무서웠어. 사실은 무서웠어. 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네, 안혜경입니다. 너무 예쁘게 얘기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언니를 이렇게 막 끌고 왔어요. 힘도 줬어? 1등뚱한 여자를? 역시 언니는 너무 위트가 있어요. 오늘은 언니랑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더라고. 되게 솔직한 이야기. 네, 그래서 언니라면 제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함께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가지,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 네, 언니는 워낙에 제 채널에 나와서 정말 사심 없이 자신이 겪어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놔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겠습니다. 말도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아니 언니 제 채널에서 이제 사실은 혼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같은 탈북민들끼리 그치? 또 이야기 나누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고 또 저도 사실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뭐가? 우리가 언니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국을 적대국으로 배우잖아요.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절대 가면 안 된다. 죽어도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남편한테 여기 찾아오기까지 그 신경 변화, 그리고 너 두만강을 건너서 엄마한테 갈 때도 엄마한테 김정일 원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군인하고 살고 있는 군인 가족이잖아요. 그러한 신경 변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적대국이라고 배웠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만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처음에 하나씨야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것도 그거잖아. 아니 적대국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일한 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한국의 군인하고 살 생각을 했지? 그것도 중국에서.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 무섭지 않았을까? 나를 잡았네 언니도. 안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경 변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탈북민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적대국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치.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저기 가면 나는 분명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북한으로 말하면 우리가 타도 대상이 될 거다. 북한에서도 그러잖아요. 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는가 동시에 이렇게 북한에서 거기 있었어. 그 군인들이 저 지피를 통해 가지고 한국 가게 되면 그 비밀 다 빼낸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눈 막 파가지고 실험 대상으로 쓰인대. 그러니까 애들 세워놓고 이렇게 단도 뿌리는 거랑 이런 연습 대상으로 쓰인다는 거야. 이런 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잖아. 이제 여름에 야외 훈련 나가게 되면 진짜 많이 보여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나 나나 탈북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 말이야.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 나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북한 사람이랑 말을 하면 그렇게 될까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북한 사람이랑 말을 하는가 동시에 나는 여기서 뭔가 심판 대상이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언니, 정말로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이 북한으로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면 거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는 충분히 남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 우리처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갔다 이러면 그거는 공개 처형감이에요. 거기에서는 충분히. 그치. 근데 빼도 박도 막.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도 그렇게 할 줄. 왜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국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남편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남편과 나는 정말 좋아해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겼던 거는 그렇게 될까봐. 좋아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북한 여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적대국이니까 나는 적으로 볼 수 그렇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내 신분을 말하지 않고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절대 북한이란 그 티를 안 내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진짜 하나 씨는 나보다 간이 더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어떻게 한국 군인하고 살 생각이지? 특전사보다 더 간이 두둑하고 배짱이 두둑한 거는. 근데 그거는 언니 배짱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 나도 이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그 정도로 좋았어? 그렇지. Through this world, will you guide me? Through this pain, will you always hold my hand? When I need you, when I don't know what I'm doing with myself, I'm a lost soul, walking through this world like I have some idea. When I don't, and I take on the baggage 'cause I think that I can, and I wait for the right time to go with my plan and come to you and tell you how I feel. And when the morning comes, I will feel that I am brave again. And when you pass me by, I will smile and then I'll walk away.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here I'm going. It just seems like there's something in the way that you are that makes me smile like a drunk. It makes me high like a drug. Makes me 그 정도로 좋아했으니까 그 목숨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언니. 목숨 걸 정도로 좋았어? 그렇지. 목숨을 뭐 그냥 하나에다 건 게 아니에요. 남과 북에다 다 걸은 거예요. 남과 북에다 다 걸은 대단하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고 나는. 남편 그냥 하나만 보고. 그렇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왔지만 내 신분을 말하지 못한 거는 나도 여기서 똑같이 당할 거다. 그건 적대국으로 배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늘 궁금했어. 그래서 나는 이랬는데 탈북민들은 겁이 나 하면서도 언니 왔잖아. 그치, 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생각했어요, 언니는? 나는 언니도 궁금해.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을 만났잖아. 근데 신랑 처음에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어. 진짜 무서웠어. 근데 문제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것이었어. 그거 아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랑 내가 신분을 거기다 북한 사람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 이건 별개잖아. 일단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 그 언니는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 내 신분을 쉽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적대국이라고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북한 사람을 그 전에 많이 상대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특히나 북한 여자들이 착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우리 신랑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리 신랑 자체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난 또 나대로 절대로 이거 가면 안 되는 곳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하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정말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 이렇게 훈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 씨는 진짜 그 하나의 그 불꽃 튀는 사랑을 가지고 왔구나. 나는 그때 그 생각도 했어. 내가 이 사람한테 가다 보면 북한에 가서 잡혀도 가다가 북송당해도 북한에 가 죽고 또 가서 뭐 해도 한국 가서 죽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뭐 어떻게 일단 죽을 목숨인데 다 이거. 죽을 목숨이구나. 그래도 목숨 걸어보자. 난 이렇게 된 거라. 목숨 걸어보자. 이 그렇지. 사람이라면 가치라면 목숨을 걸 가치가 있겠다. 그렇지. 어차피 그런 건 내가 사랑이라는 목숨을 걸어보자. 그냥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목숨을 건 거야. 멋있다. 작가는 이렇구나. 작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작가 인간 작가는 이렇구나. 나는 아니었어. 그냥 그 가족 때문에 돈. 그래서 내가 엄마랑 동생들 나는 이미 준비 다 있었어. 한국에 왔을 때 국정원에서도 제일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였어. 그 한국 사람 이런 사람을 알게 돼서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도 무섭지 않았냐? 그래도 무서웠어. 사실은 무서웠어.
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뭔지,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만 있으면 내 가족,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내 하나를 희생해서 내 가족을 살리겠다는 이게 하나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는 우리 형제들은 다 결혼 생활해가지고 자기 가족이 있었고, 근데 나는 내 하나 목숨만 버리게 되면 죽든 살든 간을 떠나서 어찌됐든 후에는 어찌됐든 내 하나만 희생하게 되면 내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언니 사람들은 이제 늘 나도 궁금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대국이라고 막 이상한 세계교육을 다 받았는데 그렇게 안 좋다고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 무조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니까 없어. 난 그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에 왔을 때 난 사실 33살에 들어왔잖아. 그리고 북한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그래도 북한에서는 신분이 높았잖아. 배울 만큼 배웠으면 눈도 텄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었어.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더 세뇌되고 더 눈이 더 꽉 막혀 있었어. 국정원에 왔는데 14살짜리랑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어서 한국까지 가서 됐고, 국정원이 나보다 먼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간회를 보는 순간 국정원에 들어와서 처음에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렇게 독방에 들어가서 조사 받기 전까지는 두려웠어. 근데 조사 다 받고 자유의 방에 나와 보니까 그 자유의 방에 진짜 그 중학교 애들이, 나는 그래서 너네 누구랑 같이 왔니? 혼자 왔대. 북한에서부터 혼자 왔대. 차라리 야, 얘네 내보다 더 똑똑하구나. 내 북한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대가리 쳐들고 있었으면 뭐해? 내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얘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왜 한국 회사만 들어가서 했냐? 저는 한국 회사에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월급만 해주지 않니?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었어.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불법자잖아요. 그 불법 신분인 거잖아요. 난민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쳐 다니는 순간에 그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되게 안정감이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신분이 들통나도 왠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보호해줄 것 같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 같지는 않고 막 신고할 것 같지는 않다. 맞아. 우리 신랑이 그랬어. 그런 게 그 회사에 느껴지더라고. 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북한 사람을 많이 상대했던 거야.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치, 그치. 아,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그건가?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국 기업에 가서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뭔 일이 생겨도 빨리빨리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나도 처음에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 북한에서 진짜 온갖 세뇌를 다 받아갖고 왔고, 또 그 속에서는 또 그 사회에서만큼은 또 신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조사받고 하나원 전차교육 3달 받았다고 해서 내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빨간 사상이 싹 빠져나가기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거든. 근데 한국 사회를 하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그 사회를,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막 김일성 욕하게 되면 당신들이 왜 우리 수령을 욕하냐고 이랬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 막 이렇게 막 도발하고 할 때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 왜? 난 지금까지 북한에서 살아왔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하네, 적대 국가니까 욕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욕도 못하고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속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4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세뇌가 그렇게 하나원 국정원은 조사가 받는 기관이고, 그리고 하나원 정착교육 받으면서도 그 북한의 이 세뇌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더라고. 근데 한국 사회를 1년, 2년 지나면서, 그리고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 연평도 포격대.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조선이 우리 애를 도발한다고 그러고, 서해상에서 도발해서 무슨 서해 교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남조선이란 나라가 미국을 등려없고 북한을 괴롭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아니잖아. 연평도, 그 다음 천안함, 이것 봐. 연평도, 특히나 난 연평도 포격을 보면서 내가 딱 느꼈던 게, 진짜 우리는 절대 먼저 도발하지 않아. 난 그래서 그때 진짜 북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처음으로 내가 창피해봤어. 난 언니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진짜 창피했어. 선택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닌데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처음으로 내가 후회해봤고 창피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더구나 북한 사람이란 말 못했던 것 같아. 창피하다니까.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제 그 엄마한테 내가 우리 엄마가 탈북해서 올 때 우리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김정은 원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막 이랬다 했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19살이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그래도 동생들 중에서 가장 그 세뇌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야 되나? 공부 잘했으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너희들 가가지고 김정일이랑 같이 김정일 원수님이랑 같이 굶어 죽어라 이런 거예요 엄마가. 진짜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달리 먹은 게 그러네 내 엄마는 나를 배고프게 안 하지만 혹시 김정일 원수님은 나 배고프게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똑똑하다. 생각하잖아. 수제니까 집가답게 탁 돌아가는구나. 아니 내 엄마는 나를 안 굶기겠다고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나 배고프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지? 이렇게 야, 생각이 근데 들어요. 어머니도 그렇다. 교사 했으니까 요 머리가 그냥 반짝 돌아가는 거야. 그런 데다 딱 하는구나. 가서 김정일에서 굶어 죽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 엄마는 나를 안 굶기겠다고 저렇게 막 바닥바닥 그동안 배낭장사도 막 하고 울면서 살았는데 김정은 원수님은 뭐 했지? 그때까지도 원수님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한 그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이 나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엄마 나지 말라고 나한테 지금 저러는 건데 진짜 그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딱 왔을 때 국정원 조사 받고 사회 나왔는데 그 안보교육 그때는 막 이렇게 초청할 때니까 그 국정원에서도 전화 왔어. 이 북한에서 이만한 신분을 가지고 북한 사회를 알기 때문에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절대 안 한다 그랬어. 그때만 해도 아니 내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버리고 왔지만 그래도 배신은 하지 말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언니는 나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다가 내가 천안함 폭격을 딱 보면서 그때 이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가 진정으로 나설 때다. 할 일이 뭔지 아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에 와서 내 할 일을 알았던 거야. 내 자리를 찾게 된 거야. 내가 그 사회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거짓말 없이 그냥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내가 안보교육이라는 걸 12년도에 뛰어들게 된 거지. 제가 언니랑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좀 더 뭐 진솔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언니도 그 이야기를 서슴없이 다 털어놓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혜경 언니랑 같이 영상을 찍을 때 저는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쉬운데 어떤 분들은 막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진솔하게 다 털어놓고 그 심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려야 북한이란 사회를 제대로 알리는 거고 또 우리 영상을 보는 북한 주민들도 쟤네들이 저런 가정을 저기 간 그렇지. 사람이 저런 가정을 겪는구나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아니에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됐기 때문에 순간에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순간에 안 바뀌어요. 아무리 배고프고 뭐 어찌고 어째도 그 번바탕이야 어디 가겠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그렇죠. 그 그런 사회가 거예요. 잘못된 걸 알게 되는 알아가는 거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나는 또 어렸으니까 난 중국에서 아예 거짓말한 걸 알았는데 그냥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그 세뇌 교육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 나를 분명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편하게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언니와 함께 역시 언니와 함께 진솔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와서 겪는 심리적인 변화는 사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함께 나눠주신 우리 언니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이 풀리셨나요?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안혜경 언니, 안보강사 안혜경 언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